또 오늘 제목처럼 연기암 찾는 똑똑한 중요하지. 건강검진법 한번 챙겨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40세부터는 요거 검사를 시작하라. 40세부터 꼭 챙겨야 되는 3대 제가 암입니다. 딱 40이거든요. 위암, 간암, 유방암 검사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박경희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항목을 이제 국가에서 5대암 검진 이렇게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느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즉, 유병률인데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데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니까 그만큼 오래 살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정해지고 왜 40세냐? 네. 대개는 40세 이후부터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암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런 항목들이 정해지고요. 그렇지만 이 암들 중에 간암 같은 경우는 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고위험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성 간염, 그러니까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간암의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검진을 권하는 거죠.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도 남자분은 해당이 안 되고 여자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올해 딱 40세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이 밖에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6대 암에 대해서 국가 6대 암 검진이 오. 있다면서요. 모든 암을 다 검사를 해준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아까 박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암을 다 해줄 수는 없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주냐? 한 두세 가지 원칙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일단 여러 명이 발생이 돼야 되죠. 아주 소수 발생하는 암 갖고 모든 국민 전체를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암을 발견했는데 치료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국가 암 검진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나눈 5개 암이 나옵니다. 네. 즉 위암, 간암, 또 대장암 네. 이런 것들이 있게 됐고요. 여성들에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대암 그랬는데 네. 몇 년 전부터 폐암,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한테 저설형 CT 찍었더니 폐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폐암까지 합쳐서 6대암으로 6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6대암 꼭 기억하고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저는 가끔 이게 검진 받을 때, 국가검진 받을 때 몇 년도생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게 좀 헷갈려요. 헷갈려요. 좀 딱 짚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네, 받는 사람. 홍 올해 의원님. 몇 년생인가요? 네, 올해 암검진 대상자들의 출생연도는 암검진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인 198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시고요.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인 여성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서 짝수년도 출생자, 그리고 간암은 40세 이상인 198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서 간암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폐암은 54세부터 74세인 1948년 1월 1일부터 196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은 50세 이상인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체가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정말 여쭤보기 잘했네요. 제가 72년생인데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거 적어보니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 해당되네요. 그러니까요. 꼭 검진을 받아야겠어요. 네, 네. 체크해 보세요. 네, 네. 명심해야겠고요. 계속해서 연기암을 찾는 똑똑한 건강검진 두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있다면 위내시경 1년에 한 번. 네, 뭘까요? 바로 위장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질환이라고 합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그리고 위용종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1년에 한 번으로 바짝 검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 점막이 아주 얇아져서 그 아래에 있는 혈관이 다 비춰지는, 그러니까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위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위장 점막이 장 점막으로 세포가 변하면서 우둘두둘하게 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의 단계를 거쳐서 이형성을 거쳐서 위암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위축성 위험의 경우에는 한 2배에서 4배, 또 그 위축성 위험에서 더 진행이 된 장상피 화상의 경우에는 네. 그 위암 발생률이 많게는 9배에서 10배까지 아이고야.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런 네. 위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 암까지 발생할 수 아이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 화생도 물론 아주 경도에서부터 심한 단계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2년의 내시경 주기보다 조금 더 단축해서 1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네.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주기를 좀 당기시는 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위 용종이 음.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아라 이렇게 권해 네. 주셨거든요. 근데 위내시경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은 다 그냥 속 시원하게 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심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뭐 여러 가지 용종은 아주 드물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크기가 아주 작은 과증식성 용종의 경우에는 거의 뭐 악성화로 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위의 경우에는 대장과 달리 검사를 할 때 바로 그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또 대량 출혈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제거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나아가서 이런 과증식성 용종이라든지 또 위저선 용종 이런 경우는 악성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많지는 않지만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즈가 뭐 한 1cm 이상으로 커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형성이라든지 악성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증식성 용종이나 또 위저선 용종의 위험도가 많지 않은 용종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해주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종이 좀 클 때는 좀 제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 그 위내시경 하는 거 정말 곤욕스럽거든요.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수면 내시경 할 때 아우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좀 편안하게 수면 내시경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비수면으로 아, 네. 할 우리 때. 맨정신으로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진짜. 수면도 힘들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또 검사를 받는 분에 따라서 조금 그게 이제 좀 호불호가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생으로 하는 걸 너무 힘들어서 수면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수면으로 할 때 쓰는 약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비수면으로 받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으신데요. 그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고 네. 하면 이제 아무래도 내시경을 받으려면 긴장이 많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인데요. 가능하시면 몸의 긴장을 축 빼고 네. 몸의 힘을 좀 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목과 목 부분의 힘을 최대한 빼서 기계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침을 오히려 삼키게 되면 기계와 이렇게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침을 줄줄 흘려내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때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입으로 내쉬시게 돼서 그 목 부분을 열어주면서 침을 흘려내면서 전체적인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이 비수면 내시경을 좀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령이 있었어요. 잘 기억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연기, 암 찾는 똑똑한 건강검진 이어가 봅니다. 세 번째는요. 50세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요 검사 꼭 하세요. 딱 50세 넘은 전효실 씨. 50대부터 뭘것 같으세요? 딱 생각나는 게 골다공증, 치매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런 거 네.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은 뭔지 한번 볼게요. 50세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대장암은 50세니까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좀 늦게 하는 편이네요. 심 교수님. 네, 그래서 대장암은 물론 그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통계를 보면 5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50세에서부터 검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통계를 보면 심지어는 20대에서 40대 그 젊은 그 나이대에도 뭐 이런 대장암이 9.3%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3, 40대의 경우에도 대장 용종이 한 10% 정도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분들은 물론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 혈변이라든지 체중 감소가 다른 데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 증상 없이도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고려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 또 더 젊은 20대에서 40대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한번 대장 내시경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50대 이전에도
대장 내시경을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왜 국가에서 해주는 그 대장 검사를 할 때 네. 1차로 그 내시경을 하지 않고 그거 있잖아요. 왜 변에 피 묻는지 하는 검사, 분변 자멸 검사 그래. 이름도 어려워요. 그걸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왜 1차로 내시경을 안 할까요? 옛날에 체변봉투였는데. 네. 예, 분변 자멸 검사 참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들인데요. 네. 대변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들은 뭐 우리가 치질같이 피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도 대장 점막의 염증이라든지 무슨 손상을 받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손상 중에 하나가 암같이 아. 대장 점막이 손상을 받았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성이 났다, 즉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대장 내시경 못 하시는 경우는 대장 이제 촬영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대장 촬영이 조금 검사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권합니다. 그럼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아예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속 그 시원하게. 궁금하신데요. 대장 내시경 준비해 보셨겠지만은 물 많이 먹고 굉장히 힘들죠. 아, 쉽지 준비 과정이 않아요. 힘들고 또 대장 내시경이 비용도 들지만은 검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검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천공도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득이 아주 크지 않는 한 또 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이것을 대장암을 지금처럼 그대로 할 것인지 대장 내시경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똑똑한 건강검진법 이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요. 요것 그리고 요것 떼어낸 사람은 이 대장 내시경 1년에 한 번 간격으로 하세요. 뭘까요? 바로 선종과 고위험 용종인데 아니 용종이면 다 같은 그냥 용종이지 선종, 고위험 용종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이름이나 이것도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네. 텐데요. 뭐 많이들 요즘은 아시겠지만 대장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장 점막에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병변을 통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조직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있겠지만 크기가 작은 과증식성 용종, 과형성 용종의 경우에는 악성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선종성 용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선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형성 또 거쳐서 대장암의 전 단계가 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종의 경우에도 이제 크기가 1cm 이상으로 좀 사이즈가 큰 경우 또는 거기에 그 이형성이 고도 이형성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 네. 또 세포 중에서 육모성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악성화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 대장암 검진을 5년이 아닌 1년에서 또 3년 정도로 그 주기를 단축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발성이거나 선종이 10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10개.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1년 후에 다시 하시라고 통상적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네. 한 5개에서 10개인 경우에는 3년 주기 정도로 권유를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장 내시경의 추적 검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보다 정밀하게 받기 위해서는 준비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잘 깨끗하게 비우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의 경우에는 뭐 대장과는 달리 주로 이제 통상적으로 저녁 식사 이후에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검사까지 예. 금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술을 드셨네요. 그러면 12시부터까지는 먹어도 되지 생각을 하고 뭐 한 9시, 10시까지 뭐 중국 음식을 뭐 어쨌든 맞아요. 뭐 어떤 음식이든 때가 나거든요. 네, 과식을 해서 늦게까지 드시는 경우에는 네. 평소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검사를 들어가 보면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잔여물이 많이 남아서 한 번에 검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금식을 하라고 하면 또 특별히 더 챙겨서 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이 더 챙겨서요? 계셔서 네, 못 그런 먹게 하니까. 경우는 이제 급성 알코올로 인한 그런 병변들이 평소에는 없을 병변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위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는 신경을 쓰셔서 좀 그 전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금식을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대장 내시경의 대장암, 경우인데요. 맞아. 사실 너무나 세상에. 쉽지 않은 과정인 걸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고 용종이라든지 이런 병변이 아주 미세하게 뭐 1cm, 몇 미리 정도의 그런 병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대변이 많거나 또는 아이고. 그 밖에 다른 분비물이나 찌꺼기가 많은 경우에는 그 힘들게 네. 준비한 검사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불량하게 검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안전 검사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대장 내시경의 네. 경우에는 적어도 수일 전부터 만약에 본인이 변비가 심하거나 대장 운동이 아주 느리시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미리 일정을 당겨서 음식을 저잔사가 되는 음식을 드시고 장 정경을제를 아주 충분하게 그러니까요. 잘 드셔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못 먹게 하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맞지만 무엇보다 내 건강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다음 건강검진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은요. 이것 가족력 있는 사람 첫 검진을 더 빨리 하세요. 과연 뭘까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인데 이 세 가지가 특별히 가족력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박 교수님? 네, 사실 뭐 암 같은 경우 모든 암이 다 유전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암 중에 일부 유형은 유전성이 강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장암이나 유방암 그리고 뭐 자궁 내막암이라던가 난소암 이런 것들 중에 일부 유형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유전적으로 가족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이상하게 우리 가족 내에 한 가지 종류의 암이 너무 많다. 아니면 암이 있기는 한데 다른 종류긴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가족 내에 암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이상하게 평소에 이제 다른 연령대에서 보통 뭐 40대, 50대에 생기는 암인데 좀 더 이른 연령대에 암이 생기는 사람들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유전성 암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미국 여배우 중에 이제 뭐 유방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장기도 절제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셨는데요. 네네. 이런 유방암 중에 유전 성향이 강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방에만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난소에도 암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장암 중에도 이제 아까 용종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용종이 많이 생기는 유전성으로 생기는 질병이 있어요. 뭐 이제 그 이름이 상당히 긴데 이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50대, 60대 이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린 연령대부터 가족력이 있으면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가족력이 있는 암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성들이라면 꼭 받아야 되는 게 유방암 검사인데 꼭 필요한데 한때 정말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할 때 보면 두 개예요. 촬영술, 초음파 검사. 근데 늘 궁금한 게 이걸 하나만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두 가지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네, 사실 뭐 두 개 같이 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좋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암 검진 권고를 할 때는 무증상인 사람 성인에서 누구나가 다 하는 검사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검사에서는 이제 눌러서 찍는 힘들다고 말씀하신 유방을 눌러서 찍는 일반 촬영술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유방이 작고 단단하거나 아니면 젊은 연령에 유방 실질이 많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하얗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과밀형 유방, 치밀 유방으로 이제 판독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방 조직이 많으면 검게 보이는데요. 그런 실질 조직이 많으면 하얗게 찍히는 부위에 혹이 생겨도 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 보이면 혹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계속 유방 검사를 해서 과밀형 유방이 나왔었는데 초음파 한번 해보니까 혹이 있었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유방을 초음파만 하지 왜 그 검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유방 초음파를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유방 일반 촬영에서 미세 석회화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일반적인 유방 검진은 그냥 눌러서 찍는 검사를 권하지만 예. 내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의를 하셔서 추가 검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네, 건강 상태에 맞는 똑똑한 건강 검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담배 오래 피운 사람은 54세부터 이거 꼭 받으세요. 뭘까요? 국가 폐암 검진을 꼭 받아라. 근데 54세 넘었다고 해서 다 폐암 검사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부장님? 네, 맞습니다.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암인데요. 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위험 흡연군을 대상으로 한 저선량 흉부 CT 검사가 이제 여러 연구에서 폐암을 조기 발견해서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돼서 2019년 7월에 암 검진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올해 폐암 검진 대상자는 54세부터 74세인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신데요. 네. 그 중에서도 폐암 발생 고위험 기준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시면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네. 폐암 검진 고위험군 기준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첫 네. 번째는 현재 흡연 중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제 문진표에 흡연력 30감년 이상으로 확인되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작성하셨던 문진표에서 흡연력 30감년 이상으로 확인되신 분. 마지막으로 그 국가 폐암 검진을 받으셨더라도 받으신 분들은 이제 현재 금연 중이시더라도 금연 15년 이내에는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고위험군의 이제 흡연 30감년 이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감년? 감년이란 말이 참 평소 쓰는 말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굉장히 참 어렵고 생소한 말인데요. 흡연의 정도를 볼 때는 2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하루에 많이 폈나, 또 하나는 얼마나 평소에 오래 폈냐로 정하게 됩니다. 감년이라는 것은 하루에 예를 들어 30감년이라면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핀 것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갑씩 피면 어떻게 될까요? 15년만 펴도 30감년이 됩니다. 아, 빨라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대 중반부터 예를 들어서 한 30년 동안 담배 한 갑씩을 매일 폈다면은 50대 중반쯤 되면은 한 30감년이 되겠죠. 되겠네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폐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암같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저설량 CT를 하게 되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보통 고위험군들에게 폐암 검진을 권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뭐 검진 믿고 30감년 꽉 채우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시는 게 네. 건강 건강 지키는 길이고요. 마지막 열어볼게요. 자, 비만, 당뇨병 심한 사람은 이거 주의 깊게 살펴라. 자, 무엇일까요? 췌장 낭종 주의 깊게 오, 관찰하라. 낭종?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심 교수님? 네. 과체중 또는 비만의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가 오래되는 경우도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면서 고인슐린 혈증이 되고 이게 IGF-1이라는 거를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췌장 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당뇨가 발견이 되고 또 체중이 많이 감소가 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봤더니 췌장암의 위험도가 7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낭종이 있는 경우에 이제 역시 이런 췌장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췌장 낭종 중에서 그 장액성 낭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5, 60대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다행히 악성도의 위험도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와 반대로 점액성 낭종의 경우에는 이런 췌장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 전암성 병변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병변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과체중이라든지 비만 또 당뇨 등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특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